자,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었는데, 내일이 또 8월 15일 강복절이죠. 내일 또 하루 휴장이고, 모레 이제 수요일날 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지수, 시장도 코스피 지수도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코스닥도 뭐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오늘 어쨌든 이제 두 개의 그죠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공시를 좀 기다려 왔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합병 관련 재공시 그죠. 저도 오늘 장중 내내 기다렸는데 참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안 냈을까 장중에. 그죠. 물론 뭐 당연히 합병 3사 합병 발표보다는 그죠 다시 또 재공시를 하는 부분은 뭐 당연했으니까, 그래서 9월 정도 빠르면 9월 늦어도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서는 뭐 오늘 실적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아무튼 3사 합병은 가장 또 적기에 그죠 또 셀트가 좋을 수 있는 시점에 해야지만 시장에 관심을 쌀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9월이 됐든 아니면 10월 달에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뭐 그렇게 넘어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실적 부분은 뭐 실적은 조금 약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어닝 쇼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맞아요. 어닝 쇼크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이따가 좀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전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또 이제 핑계 거리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핑계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핑계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죠 그럼 뭐 아닌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참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어쨌든 어닝 쇼크이기는 맞지만 기대했던 부분에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요거는 예상되었던 부분도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매출 계약에서 1분기보다 적은 3천억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뭐 나름대로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그래도 이놈들이 오전에 막 공격을 했었어 그죠. 그래서 장중 오늘 저점이 저가가 오늘도 얼마까지 갔었어요? 오늘 15만 600원까지 3.77%까지 급락을 시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쭉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튼 뭐 신한을 비롯해서 그죠 또 KB 그죠 뭐 차명까지 또 자전까지 막 돌리면서 주가를 뺐지만 결국은 또 오후장 들면서 쭉 잡아 당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금융 투자 쪽이,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이지만 이쪽에 뭐 기관들 또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금융투자 다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 셀트는 낙폭을 많이 줄였다는 거, 거기에 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때다가 수급에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수급에서 나왔어요. 그죠? 특이한 부분.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주가도 오늘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뭐 9%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헬스케어와 셀트와 셀트 제약의 오늘 수급 부분에서 다양때와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거, 그거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5일선 찍혔잖아 그죠. 물론 뭐 이제 지금 시간 내에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죠. 당연히 뭐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 이건 있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을 아무래도 이제 합병 공시와 관련되니까 이 합병 재공시는 뭐 오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난주에 미수를 쳤거나 또 신용을 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단기로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막 높게 시작을 뭐 합병에 대한 부분에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까 높게 시작하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주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만 합병 이슈를 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마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때요? 오늘도 당했지만은 또
실적까지 합병 공시 부분도 없었지. 그래서 시간 내에 좀 던져낸 게 아닌가, 손절 로스컷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또 빨간 장미 날인데, 그때 또 한번 약간 낮게 시작해서 5천원 땡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나타났고요. 이따 실적 부분에서도 뭐 실적이 비록 숫자적으로는 좀 높지 않은 내용 면에서는 오히려 좋았어요. 아시겠죠? 그거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가가 요동을 치는, 오늘 뭐 시장도 요동을 쳤잖아. 그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요동을 쳤고요. 다 요동 쳤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초전도체. 폭탄 돌리기 주식만 좀 급등을 했고, 다른 쪽 바이오도 그렇고, 또 이쪽에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싹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화장품은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도 좋은 그런 흐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면, 어떤 시장의 안에 이제 내용 부분을 조금 보면 지금 오늘도 뭐, 어쨌거나 셀트도 1.6%이지만, 오늘 이쪽에 뭐 삼성 SDI도 3.6% 하락했어요. LG 화학도 4%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LG 화학도요. 그런 시장이었어요. 또, 삼성 바이오가 뜬 것도 아니야. 실적 좋은 0.8 또 하락했어.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조선주들도 쭉 하락을 하고, 삼성중공업도 뭐 4.5%나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었어.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초전도체 특성을 비롯해서 이런 쪽 상한가도 들어갔지만은 뭐 그쪽이야 남의 나라 주식이잖아. 그죠? S 전선아시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S 전선아시아. 이런 쪽은 막 8,000원대부터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부분을. 이거는 뭐 이제 LS 그룹 부분도 있지만 또 2차 전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쭉 보면은 그렇게 뭐 시장이 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좀 특이했던 걸 또 보편적으로 이제 셀트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 제약이든 뭐 헬스케어 발표를 하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발표를 해서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었죠. 과거는 좀 달리,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에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적이 3사가 같이 발표했지만 셀트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 매출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가 요 안에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외국인들이 1200억 매도를 했어요. 코스닥도 1300억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오늘 330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죠? 기관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금융투자 쪽이 2600억. 어쨌거나 뭐 셀트는, 그러니까 이제 셀트는 만약에 오늘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없고 오히려 매수였다면 셀트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오늘 흐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이놈들이 매수했던 이놈들이 약간 또 뭐라 그럴까, 월요일을 누르려고 매도했던 그 창고도 있다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일단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보험도 매도, 투신도 매도, 연기금도 결국은 뭐 341억 매도니까.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까지 매도.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도 매도이지만, 외국인들도 매도이지만, 기관들도 전부 매도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 부분에서 오늘 뭐 세트가 나름은 또 주가 부분에 오늘 뭐, 여전히 이제 셀트의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3사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침부터 이놈들이 어쨌든 셀트 제약을, 그죠? 후려 쳤죠. 셀트 제약을. 제약은 이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셀트 이온 제약은 3사 합병에서 가장 못난이니까. 그죠? 못난이니까 3사 합병에 끼워주면 가장 호재.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근데 오늘은 반대로 오히려 원래는 이제 이 3사 합병 뭐 공시를 발표하던 그런 또 이슈가 나오면은 셀트 제약이 급등을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합병에 대한 공시는 없겠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아침부터 점지해줬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뭐 여타 다른 이제 일부 부분도 포함이 됐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줬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적인 부분을 우선 한번 볼게요. 지수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그죠? 자, 지수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20일 이펙을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지금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그죠? 또 뭐 2차 전지 관련주든 아무튼 지수 관련 부분에서 자동차든 20일 이평을 깬다는 것은 뭐예요? 전고점 돌파를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고 추세가 어쨌든 꺾였으니까 반대로 20일 이평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금요일 날 20일에 저항을 받으면 몇 번 내려왔고, 그죠? 또 오늘도 지금 주가가 음봉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수 부분에서는 좀 고점을 형성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뭐 어쨌든 나스닥 20을 계속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 부분에서는 5,240억.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초기에는 뭐 6천억대 초반의 예상 전망들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5천억대 후반 이제 전망들을 많이 내놨었죠.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거는 뭐 5,200억이면, 그죠? 완전히 어닝 쇼크예요. 그죠? 어닝 쇼크.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1,830억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쇼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2천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 전망을 했었고, 그리고 후기에는 이제 거의 가까워 와서는 뭐 1,900억대, 뭐 1,800억대도 나온 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쇼크가 아니지만은 매출 부분에서는 쇼크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 대비로도 한 12% 감소를 한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이 이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이, 그죠? 분기 매출이 5천억도 그렇게, 그죠? 쉽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5천억, 그죠? 저는 뭐 과거부터 쭉 매출에 대한 부분을 쭉쭉쭉 봐왔지만, 이제 셀트리온이 분기 매출이 이제 5천억, 그러니까 5천억이면은 뭐예요? 어닝 쇼크잖아요. 아마 여기 뭐 투자를 3년,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야, 무슨 5천억이 영업 쇼크야, 그런 생각이 들 그런 과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영업이익이 이제 5천억이면 영업이익이라 매출 5천억이면 어닝 쇼크에 속한다. 근데 아무튼 그리고 분기보다도, 그죠? 분기보다도 1분기보다도 뭐 한 12% 이렇게 또 감소하는. 그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1,830억이니까,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보다도 뭐 소폭 감소잖아, 그죠? 1분기보다. 전년 대비로는 좀 이제 작년 1분기에 2,003억에서 2천억대였으니까 그보다는 좀 감소하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증가를 하는 모습이죠. 영업이익률이 34.9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매출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매출이 감소한 이유를 어쨌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합당하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안 팔리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셀트는 어쨌든 주력이 바이오시밀러니까. 근데 이제 매출 감소 이유를, 자,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성장을 한 거죠. 이따가 이제 지금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를 한 거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이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케미칼 부분 자체에서 국제 이제 조달 부분. 그죠? 뭐 AI, 에이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기 조정, 이런 부분도 약간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쪽에 용역 매출이라든지 또 기타적인 이런 부분에서 일부 좀 매출이 감소한 거다. 그러면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케미칼 부분에서, 또 용역 부분에서, 그죠? 기타에서 좀 감소한 부분으로, 그죠? 우리의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 감소한 거예요. 그죠? 그럼 큰 쇼크는 아닌 부분이죠. 물론 수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당사 주력 제품인 바이오시밀러는 후속, 그죠? 신규 또 파이프라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공급으로는
전년 대비로 해서 전년보다는 그죠? 10% 증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셀트리온의 영업이익 감소도 한 10%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은 이익률은 크게 증가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1분기에 영업이익 부분이 뭐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전분기보다는 크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전분기보다는 1분기보다는.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아무튼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크게 그죠? 감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가 그죠? 결국 수익성이 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유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유플라이마가 그죠? 제일 후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3분기에도 2분기에도 보니까 1분기, 2분기 합하면 거의 한 500억 정도 이상 그죠?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플라이마하고 램시마 SC 그죠? 고부가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그죠? 그래도 괜찮았다.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요 부분은 그렇게 걱정할 그런 수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3분기 부분에서도 지금 뭐 어쨌든 꾸준한 매출 형태를 그죠? 보여주면서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증가를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쪽에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보면 자, 헬스케어는 지금 이제 매출이 5,190억이에요. 그죠? 5,190억. 전분기보다도 증가했고, 전년보다도 당연히.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이제 직접 셀트의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헬스케어는 반대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를 한 거죠. 영업이익은. 그죠? 지금 이제 매출은 아무튼 5,258억인데, 이게 뭐 최고치죠. 그죠? 전분기 1분기가 5,036억이니까 그러니까 전분기보다도 더 증가한 이런 모습인데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341억 그죠? 전분기보다도 감소를 했고 전년 대비로는 거의 뭐 54%나 급감을 그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 헬스케어 영업이 급감을 했을까? 이제 그 부분을 봤더니 자, 매출이 증가 부분에서는 램시마라든지 또 램시마 SC, 뭐 유프라임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성장을 했죠. 그죠?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지금 미국에 직판 준비를 하면서 스카웃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연봉이 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직판에 대한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뭐냐? 셀트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크게 또 1분기에도 그렇지만 2분기에도 크게 감소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영업을 하는 활동비 또 영업 그죠 하기 위한 스카웃비 이런 부분들로 많이 좀 상승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어쨌든 뭐 또 10월달에 또 램시마 SC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죠 크게 좀 점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다행히 이제 이 부분에서 그래도 유럽 쪽에서 매출이 그죠 이익이 발생하면서 그나마 좀 커버가 되었다. 과거 한때는 뭐 우리가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도 있었잖아 그죠 어디 작년이었나요? 아무튼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에 비해서는 뭐 341억이면 그죠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물론 이제 오늘 이런 부분들의 시간 내의 부분에서는 일부 그죠 미술을 쳤던 그런 뭐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죠? 반대로 움직여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매출이 지금 5,258억이잖아요. 그죠? 2분기에. 근데 보면은 램시마하고 SC가 거의 45%. 이거는 뭐 큰 변화가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트룩시마도 지금 16%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도 15%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증가세 치고 돌아서고 있고 허즈마는 뭐 그대로 좀 9%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램시마 SC 그죠?
그러니까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 그러니까 1분기에 13% 매출에서 15%니까 증가세죠. 그죠? 여기 이제 하나 유플라이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제일 후발로 진입을 했던 제품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4% 차지했는데 2분기에는 지금 6%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유플라이마가 지금 유럽에서 그것도 한참 늦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후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이 뭐 독일이 됐던 여타 뭐 국가 이런 국가에서 입찰을 벨기에도 마찬가지였나요?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남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해외 쪽에 헬스케어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램시마 SC와 그죠? 또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죠?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오늘 하도 셀트는 어쨌든 차명 성격의 또 검은 머리에 수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결국은 오늘도 보면 4만 천주의 이제 매수인데, 그죠? 매수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외국계 검은 머리는 또 매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특이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사모펀드가 3만 8천 주 매수예요. 그죠? 만약에 사모펀드마저 매도를 했으면 매도가 좀 컸겠죠. 근데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근데 오늘 반대로, 오늘 셀트 제약은 사모펀드가 2만 주를 팔았어요. 셀트 제약은.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모펀드가 무려 15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은 반대로 3만 8천 주를 매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셀트의 공매도, 그러니까 국내 공매도 창구가 자산운용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사모펀드로 수량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근데 금요일 날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12만 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15만 주를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제약하고 헬스케어는 팔았지만 반면에 주도인 이놈들 사모펀드 오히려 셀트는 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죠? 금요일 날, 다음 주 아니라 수요일 날 이제 주가 또 올라와서 누를 때 하려고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무튼 전체 시장에서 뭐 사모펀드도 매도고 연기금도 매도고 다 매도인 부분. 그러나 사모펀드 애들은 어쨌든 밑에 떨어지는 오늘 수량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쪽에 이제 검은머리 부분에서도 신한 창구는 매도를 했는데 삼성 창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급은 나쁘지 않다 보고요. 자, 뒤에서 보면은 자, 오늘 신한 창구 쪽이 아침부터 막 주식가를 내려 팔았죠. 그죠? 근데 오늘 15,000주 매도예요. KB도 검은머리. 그죠? KB도 차명 성격의 매도. 그러니까 오늘 KB하고 신한. 그러나 이제 막판에 어쨌든 삼성 창구가 뛰어들어왔죠.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나쁘지 않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늘 신한과 검은머리 또 이쪽에 차명 물량으로 주가를 눌렀지만 꼬리는 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좀 특이한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는 업틱률 예외 쪽에서 2만 주를 때렸어요. 그죠? 2만 주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업틱률 내외 쪽의 매도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쇼커버로도 탄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 창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뭐 공매 누적도 266만 주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주가가 오늘 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어닝 쇼크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죠? 쇼크는 아니었다. 바이오 시민들은 증가했다. 그리고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그죠? 크게 감소는 당연히 그죠? 지난해부터 영업 조직 미국에 구축하기 위한 그죠? 비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쉬고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수요일 날 그죠? 뭐 아침에 조금 뭐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뭐 시간 내에 던지는 부분 이놈들은 그죠? 당연히 셀트에서 돈 못 벌 미수친 놈들이다. 신용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휴식 잘 보내시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셔트리온 화이팅입니다.